따돌림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라고 불리는 이것 모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동의대 경찰행정학과의 주성빈 교수입니다. 국내외 문화, 관습에 대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은 심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밌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런 그림이나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그림을 보고 어떤 식의 관계를 둘 것인가, 두 가지를 묶어봐라 라고 하는 식의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묶으실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지금은 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육 같은 경우는 그 대상 자체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과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물을 봅니다. 우리는 동물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원숭이는 바나나를 먹잖아. 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관계거든요. 그래서 동양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 많은 퍼센테이지가 원숭이와 바나나를 이렇게 묶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사이버 불링이라는 측면에서 접목을 시켜본 이유는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정서적 발달이란 인지적 발달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는 관계가 깨졌을 때 불안감이라든지 거기에 속하지 못했을 때의 불안감들은 분명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같이 밥을 먹으러 갈 때 저 혼자 빠지게 되면 불안하고 왕따 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보통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 동양적 사고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안감과 문제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몸부림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부정적이고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더라도 방관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나라는 시각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버 범죄, 이것 모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요즘엔 워낙 다양한 매체라든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를 통해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이버라는 개념이 결국은 공간적 특수성이라는 사이버 그리고 불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따돌림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따돌림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와이파이 셔틀이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또 많이 통용이 되는 용어더라고요. 그런 어떤 유형들도 넓게 본다면 사이버 불링의 한 형태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기존의 따돌림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학이나 공학처럼 A는 B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실질적으로 100%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과학과 사람들과 관련되는 이런 학문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이 범죄자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사이버 불링과 관련된 부분들도 내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 빈번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모르겠지만 사이버 불링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측정 도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 도구를 보게 되면 가해자 측정 도구와 피해자 측정 도구로 크게는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가해자 측정 도구를 통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량성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 측정 도구 같은 경우는 나는 몰랐었는데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괴롭힘이나 욕설이나 이런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지처럼 여러 가지 몇 개의 또 측정 도구 설문 문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읽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분명히 찾을 수가 있고 저희 쪽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내가 가해를 한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런 식의 설문지를 통해 측정 도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해를 할 수 있는 어떤 동기와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피해를 하고 있는 그런 측정 도구도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구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린이 사건도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이버 불링과 관련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혜린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를 했던 주변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를 하고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이버 불링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따돌림의 형태로 볼 수 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카톡이라든지 SNS에 있던 여러 가지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괴롭힘을 했고요. 실제 혜린이 같은 경우는 극복하기 위해서 전학을 시도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지만, 사이버라는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들이 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다 하면 학교에서 끝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사이버 폭력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면 밤낮이 없고 학교 안 밖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혜린이 같은 경우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런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따로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게 됐었거든요. 관련 기사들에는 대부분 보니까 이 상황들이 사이버 불링의 형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댄서들이 지금 유명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모니카라고 하는 댄서가 팝핀이라고 하는 춤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같이 잘 모르는 문외한이 볼 때는 정말 재밌게 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춤을 추는 동료들 사이에서, 일부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팝핀이 아니라 팝핑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분별한 어떤 비판, 그리고 팬들에 의한 여러 가지 악성 댓글들이 이루어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호 발전적인 비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따돌림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점차 강력하게 새로운 형태로 진화,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부분에 관련성이 없다기보다는 제한된 정보, 많이 이렇게 비난이 오고 갔다라는 정보로만은 사이버 불링의 형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런 과정 속에서 비난이 극대화되거나 우리가 모르는 따돌림이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 있다면 사이버 불링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사건들이 참 많구나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이버에 대한 괴롭힘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아만다 토드 자살 사건도 우리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어 보냈고, 그때부터 상대편이, 범죄자가 돌변을 해서 그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를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그에 대한 사진들을 보게 되는 경우, 그리고 괴롭힘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중간중간 했었지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캘리포니아 오드리 사이버 불링 자살 사건도 많이 언급이 되는 사건입니다. 파티를 가서 많은 음주를 하고 기억을 잃었던 상황 속에 범죄자들이 성폭행을 하고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온라인상에 유포를 하게 되고, 오드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 2013년도 전후로 전 세계에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나타났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특정 주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다수 주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갖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런 형태의 따돌림, 괴롭힘들은 비일비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들도 사실은 타 관련 국가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라는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학교에서의 관심, 가정에서의 관심, 그리고 친구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서 볼 때 제지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들, 그런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한 노력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움직임 중에 한 개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